안녕하세요. 안녕. 백세 채널입니다. 우리는 명화를 인터넷으로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그림들에는 단순한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일화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명화들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고흐가 생 레미의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시절 창밖 풍경을 보고 상상력을 더해 그린 작품입니다. 고흐가 고갱과 다투고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에 제작되었죠. 이 그림에는 소용돌이치는 밤하늘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최근 고흐의 붓터치가 실제 유체 역학의 난류 패턴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는 이 그림에 묘사된 별들이 실제 당시 밤하늘의 별자리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즉, 고흐는 당시 몰랐던 과학적 원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입니다. 모네는 자신의 집 정원에 있는 연못에서 영감을 받아 약 30년간 250여 점의 수련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네는 남미와 이집트에서 수련을 수입해 심었으며 정원사를 6명이나 고용해 매일 수련을 관리하게 했다고 해요. 말년에 백내장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던 모네는 점점 더 색을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이를 극복하고자 더욱 감각적으로 색을 조합하며 그림을 완성했죠. 모네의 후기 작품에서는 보라색과 파란색 색조가 두드러지고 지평선을 없앤 후 수면만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렘브란트의 야경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원래 야경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반닝코크와 빌럼 반 루이텐부르크의 민병대였고 밤 장면이 아닌 낮 장면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 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검게 변해 야경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죠. 이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네덜란드 국민들은 이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캔버스를 여러 겹으로 둘둘 말아 지하로 숨겼습니다. 덕분에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또한 1975년에는 한 관람객이 칼을 들고 이 작품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이 그림은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릴 만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페르메이르가 활동했던 당시 그의 그림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9세기 이후에야 그의 작품들이 다시 평가받으며 유명해졌죠. 특히 이 그림은 소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때 페르메이르의 딸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모델이 아니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린 것이라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또한 소녀가 착용한 진주 귀걸이가 사실은 진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진주가 아닌 광택이 도는 유리구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 혼자 완성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였기 때문에 벽화를 그리는 것을 싫어했고 교황이 강제로 이 작업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거의 서서 목과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작업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극심한 목과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나중에는 눈까지 나빠져서 성당 밖에서는 글을 읽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명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화가의 감정이 녹아있는 예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명화들은 각각 흥미로운 일화와 감동적인 사연을 담고 있어 직접 보면 더욱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여행을 계획할 때 미술관을 방문해 이 명화들을 직접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